가야 사찰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전국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가야 왕궁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올 상반기 거제와 통영의 실업률이 각각 6.7%와 5.9%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금관가야 왕궁의 실체를 찾기 위한 발굴 활동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요. 최근 가야 왕궁터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에서 의미 있는 유적이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가야 사찰 건물로 추측되는데 전문가들은 대규모 왕실 사찰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측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가야 왕궁터 발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야 왕궁터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일대입니다. 주택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가야시대 건물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돌무더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세로 10m, 정사각형 형태를 이룹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나무 대신 사용된 돌 기초들입니다. 그동안 발굴된 가야 유적 중 하부에 돌을 기초로 사용할 정도의 고층 건물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야 시대에 돌로 기둥을 세운 흔적들이 발견됐는데요. 제 옆에만 봐도 직경 2m 60cm 정도로 이 크기로 봤을 때 최대 20m 높이 이상의 목탑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탑은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누각 형태의 탑으로 그동안 삼국유사나 설화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가야 불교의 증거가 눈앞에 드러난 셈입니다. 사찰의 목탑지 정도 대형 건물치가 확인된 그런 유적이고요. 유적의 시대라든지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타당하게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배층을 상징하는 토기 문양을 가진 유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가야 왕궁터로 추정되는 발굴지 바로 옆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을 봤을 때 왕실 사찰이 있던 자리일 가능성도 큽니다. 김해시는 이 발굴지를 비롯해 봉황 토성지 주변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확대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야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는 구간이 왕궁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봉황동 유적 종합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시 이제 요 성과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가야 왕궁터의 실체를 밝히는데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문화 유산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가 바로 팔만대장경인데요. 이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험거리로 풍성한 현장을 구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탁본에 정성스레 새겨진 수많은 글씨들. 먹빛에 검은 물을 묻혀 흰 종이를 얹었다 뗐더니 정교한 글씨들이 그대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도예 체험이 한창입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변해버리는 모양에 원하는 모양 만들기가 맘처럼 쉽진 않지만 이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을 잡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하니까 재미있고 느낌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대장경 테마파크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경 체험과 가운 쓰기 등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비롯해 포일아트, 팔찌, 무지개원 만들기와 같은 새로운 무료 체험 콘텐츠까지 더했습니다.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VR 체험존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 어린이는 물론 함께 찾은 어른들도 금세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5D 영상 같이 보고요. 또 내려와서 VR 체험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투어 가서 던지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안에 있는 시설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몰리고 특히 나들이 하기 좋은 봄, 가을에 인기가 높은 대장경 테마파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까지 퍼지면서 오는 10월에 열리는 2019 합천 기록문화축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측도 축제에 앞서 대대적인 콘텐츠 개편과 정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터랙티브 영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영상이 같이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길에 오시면은 15,000평 정도의 꽃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볼거리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한편 2019 합천 기록문화축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16일간 대장경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부터 진해 웅동중학교에 있는 웅동학원재단 이사장실과 행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정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웅동중학교는 11개 학급에 2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지난 20일 개학해 수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제와 통영의 실업률은 각각 6.7%와 5.9%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지역 조선업체들의 수주량 증가로 인한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며 고용률은 상승하는 반면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 하락은 거제시의 경우 2015년 이후 3년 만에, 통영시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진해 구민들이 부산항 제2신항 상생협약에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운 진해신항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위험물 등 혐오 항만시설만을 진해로 이전하려 한다며 상생협약을 신뢰할 수 없어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신항과 관련한 항만 정책에서 창원시가 가진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며 신항지원특별법 제정과 진해신항 명칭 선정, 진해항만물류 전문학교 설립 등 8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은 2040년까지 13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 3위의 메가포트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12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모노레일 추돌 사고의 원인이 차체 결함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거제시는 사고 당시 모노레일 3호 차량에서 동력 전달 모터 1개가 고장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나선 제조사 등에 따르면 조립 불량으로 인한 모터 고장으로 3호차가 동력을 잃고 뒤로 밀려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조사는 모노레일 전체 차량 13대에 대해 모터 등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제시는 1년 동안 2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제실 수동 조작으로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노숙 현장을 치우려는 시청 공무원들에게 통나무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58살 A씨는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해안도로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려는 공무원에게 통나무를 휘두르며 협박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편 무직인 A씨는 작년부터 이곳저곳을 떠돌다 지난 7월 귀산동 해안도로변에서 생활하며 생활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방치해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생활을 비관해 농약을 마신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쯤 지나가던 행인이 의령읍 남산공원에서 쓰러진 55살 박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혼자 살면서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생활을 비관해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남도가 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철도 교통 편익 증진 및 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경남도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남테크노파크가 철도 이용 편의 증대와 인프라 구축, 철도 역세권과 유휴부직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 고속철도와 광역 철도망 확충 등 경남의 철도 인프라가 조기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의 시티투어가 2층 버스를 도입한 이후 탑승객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월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2층 버스를 도입한 지난해 탑승객은 총 24,600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04% 증가했습니다. 해설과 재이용 등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운행 코스와 배차 시간 등은 다소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 코스를 정비하고 내년에 1층 시티투어 버스 한 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지소 의장은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를 직접 방문해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NH농협은행 경남도 교육청 지점을 방문해 동참했습니다. 전국의 소재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당연히 쓰여져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경남 기업들에게 많이 투자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경남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제인들이나 또는 소재 부품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난폭, 보복,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은 9월 9일부터 100일 동안 이어지며 암행 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난폭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제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은 5,25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늘었고 보복운전은 3,047건으로 16.2% 증가했습니다. 김해 동부소방서가 올해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재 조사 보고서 품질 평가는 화재 조사관의 감식 역량을 높이고 화재 조사 과학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한 동부서는 올 상반기까지 3회 연속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창녕군 부곡원청 관광특구 내에서 상설 민속 소싸움 대회가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싸움소 100여 두가 출전할 예정이며
창경군 지회에서도 20여 두의 싸움소를 선발해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로는 양파와 마늘 가격 하락으로 시리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창년 농특산물 홍보관과 무료 시음회 등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됩니다. 경남도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에 함안군 3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함안군은 직접 재배한 들깨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함안 농부협동조합 등 3개 기업이 2019년 하반기 경남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함안군의 사회적 기업은 이번에 추가된 3개 기업을 포함해 5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산시는 관내 청년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 지원팀 신설을 추진합니다. 시는 청년 지원팀 신설을 포함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성군을 오가는 농어촌 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1,2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고성군은 주식회사 고성버스와 거리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면 거리에 따라 최대 4,100원이었던 요금이 1,200원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교통 및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9시 미래교육국 부서장 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오전 9시 경제전략회의를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0시 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8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3시 거제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백미기탁식을 갖습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전 11시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2시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창원과 고성 등 남해안 지역으로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28도 선에 머물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저녁으로는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